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결코 환영할 판결이 아니라는 평가가 확산됐죠. 환영은 한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판결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고 이 판결로 결국 누가 웃게 되는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함께 판결 내용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판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저희 이 연결 상태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거 제 전화가 가정주부 전화도 이거 도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어제 나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요. 네. 겉으로는 유리해 보이지만 노동자와 봉급생활자들께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다. 네. 예,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원칙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요. 네. 실제 지금 이 사건 자체를 보면 고등법원이나 하여튼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봉급생활자 쪽이 이기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왜 졌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이 돼가지고, 수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못 받은 수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근로자 쪽에서, 봉급생활자 쪽에서 청구를 한다, 소송으로. 네. 그 경우에 만약에 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지급하는데 회사가 흔들거린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은 근로자의 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네. 권리를 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는 있어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조금 짚어 나가 보면요. 네. 이 판결이 나온 사건 자체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가 포함되는데 그동안 거기에 기준으로 한 수당을 못 받았으니 네. 그동안 3년 동안 안 줬던 정당한 수당을 돌려달라. 네네. 이렇게 제기한 것인데 네. 그런 청구를 하면 회사가 흔들릴 수 있으니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렇게 회사가 흔들릴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심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항소심으로 다시 이 사건을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판결의 결론은. 네, 그러니까 1, 2심 다 승소하고 올라온 노동자 측이 그렇죠. 대법원에서 패소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벌어질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통상임금의 상여가 포함되기 때문에 네. 임금 인상의 효과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맞기는 맞는데요. 네. 문제는 이 판결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흔들거리게 되면 안 줘도 좋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주면 네. 회사가 흔들거리니까 못 주겠다. 라고 해버리면은 봉급생활자 쪽에서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신의 성실 원칙을 내세워서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소급 부분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 판결상으로는 소급 부분에만 그런데 말입니다. 네. 만약에 앞으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 달 봉급을 예로 들면요. 네. 회사에서 안 줬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주면 다행이고요. 네. 근데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갑니다. 소송을 하면. 네. 그래서 소급 청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청구라는 게 결국은 소급해서 달라는 거지 향후 있어야 될 것, 받아야 될 것 달라고 하는 소송은 거의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만 보면 문맥상으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소급해서 청구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놨지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어떤 분쟁도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법정에 오면은 소급 청구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렇죠.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할 경우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니고 거의 못 받을 겁니다, 아마. 네. 이게 참 이게 또 좀 심각하군요. 이상한 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회사가 흔들거릴 수도 있어요. 네. 흔들거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던지 네. 워크아웃을 받던지 이렇게 회사가 어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봉급생활자의 권리 자체를 막아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세금을 체납을 했다. 네. 그래서 뭐 3년치 5년치 세금을 체납이 됐으면 그거를 사실은 만약에 못 낸다면은 제가 파산 신청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네. 나 세금을 이걸 다 내면 우리 집이 흔들거리고 내 생활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못 내겠다. 라고 하는 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이라든가 여타의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 돈을 내야 되는 쪽, 채무자 쪽의 입장을 들어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거든요, 대법원이. 근데 왜 유독 봉급생활자한테만 이러는지 네. 너무 이상합니다. 그 채권 채무 관계로 보면은 예를 들면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게 터졌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 고객들이 이제 채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맡긴 돈 돌려달라고. 네. 근데 그것을 달라고 하면은 저축은행 가뜩이나 지금 부실한데 네. 문 닫겠죠. 그렇죠.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청구를 못 한다. 네, 그렇죠. 제 비유가 비약입니까? 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그게 다른 법률적인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예금자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은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채권자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결국 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리를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네. 똑같은 겁니다. 이게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이 판결이 노사는 이게 한 운명체이기 때문에 네. 회사가 망하면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있으니 네. 청구하는 것이 꼭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회사도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뭐 저축은행은 고객과 회사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은행이 살아야 고객도 예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은 논리가 되겠네요. 예, 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쥐어짜면 네. 세금이 나오겠죠. 근데 국민이 더 이상 세금 낼 돈이 없는데 그걸 쥐어짜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죠. 돈 예. 나올 데가 없는데 국민한테서. 네. 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세금은 안 그렇거든요. 네. 판결문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내용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게 무슨 법적인 원칙인가 보다. 예,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합당한 원칙인가요? 여기에 적용할 만한? 일단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민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상의 원칙이거든요. 네. 뭐 사실 저희 애들도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이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법, 사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률이 양대 그 산맥으로 나뉘는데 사법의 영역입니다. 개인 사자 사법을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형식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영역이 사회법이죠. 노동법, 경제법 뭐 이런 영역들이 사회법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봉급생활자의 수당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동법, 사회법의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사법의 영역이고요. 사법에서만 적용되는 대원칙인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민법을 워낙 열심히 공부를 했고 민법만 적용해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쩌면 헌법이나 이런 다른 여타의 법의 영역보다 상당히 기본적인 원칙으로 판사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는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노동법에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법의 원칙을 노동법에 적용을 하는지. 신중하게는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적용하면 안 되는 원칙입니까? 예, 그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일반적으로, 예,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 좀 위헌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네. 수당을 제한한다는 거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어기게 되면은 바로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네.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청구권, 공급생활자의 임금에 관한 청구권을 정해놓은 건데 그 청구권을 제한을 하려면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게 헌법 37조 2항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법원에서 함부로 신의성시적 원칙을 끌어대가지고 제한을 해버린 겁니다. 권리가 없다고. 네. 위헌이죠. 이렇게 치면. 법원이 위헌적인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판결에 보면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판단 기준은 적시가 돼 있습니까? 제가 전문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되게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 판결 중에 되게 희한한 것들이 그런 겁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주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거,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임금이 늘어나면 어렵겠죠. 네. 임금이 늘어나는데 회사가 더 발전하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용이 늘어나는데.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이걸 들고 나올 겁니다. 네. 그 판단 기준은 없죠.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은, 그리고 더더군다나 재무제표라든가 대체대표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회사가 다 갖고 있는데 공급생활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면 쉽지 말고 받아들여질 겁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이 기존의 비용보다 10배가 늘어난다. 20배가 늘어난다. 그러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이 대법원 판결에는 결코 있지도 않을 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복리후생비 얘기도 보도에 또 별도로 언급이 되던데, 네네. 재직하고 있어야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네네. 이렇게 판결 내용이 들어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재직하고 있어야만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판결을 변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장 보조비라든가 설, 추석, 명절 휴가비라든가 이게 근로자의 예를 들어서 설날이다, 설 보너스다 하면 설날에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된다. 네. 퇴직 상태면 줄 수 없다.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옛날 대법원 판결을 바꿔버린 겁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재직 여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얘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TV를 예로 들으시면요. 네. 국민 TV에서 설날 보너스를 준다고 치면요. 네. 이번 설날에 국민 TV 직원이면 설날 보너스를 받겠죠. 네. 근데 설날 국민 TV 설날 되기 전에 국민 TV에 사표를 냈어요. 예. 그럼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설날이든 추석이든 이 보너스는 그동안 이 사람이 근무해 왔기 때문에 설이라서 특별히 더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설날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쭉쭉 근무해 온 거를 설날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준 것일 뿐이지. 네. 설이 와서 뭘 더 했다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직원이냐 아니냐를 맞춰가지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다 네. 하면 6개월치 내 근무한 거를 가지고 내가 11월 30일에 퇴직을 했으면 네. 5개월치는 줘야죠. 그게 맞죠. 그래야지 설을 세죠. 그러니까 이게 받고 안 복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추후에 이제 분쟁이 됐을 때 네. 그 해당자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네. 이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설 상여 같은 것들을 넣느냐 맞느냐 이 문제가 될 때 그 네. 사람이
그 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재직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이게 문제가 그렇죠.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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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판결이 왜 나왔을까? 지금 이전 판사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지난 5월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미국 방문 시에 그 GM 회장과 관련한 발언, 중요한 발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GM 회장의 발언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이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연히 미칠 것 같습니다. 만약에 GM 코리아 같은 경우에 네. 결국 이 판결대로라면은 정기상여금이 통상금에 포함되는데 그걸 포함시켜가지고 수당을 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가 흔들거린다. 네. 그러면 줄 필요 없다. 이런 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GM 코리아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몇 명인데요. 그분들이 다 청구를 일치했다고 칩시다. 회사가 흔들거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못 받는 거죠. 음. 그러니까 청구권 자체는 있는데 소송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럼 GM 코리아 그 제너럴 일렉트릭스 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했던 얘기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그 발언이 우리 판결에 뭐 압박 요소로 작용했는지야 그 사실관계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네, 그렇죠. 예. 네. 그 당시에 발언하고 맥이 다 있는 것. 꼭 네. 맞아 떨어지는 것이 그 판결문 정말. 나항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는 청구할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그 GM을 염두에 둔 판결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뭐 GM까지는 염두를 안 뒀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님의 말씀은 염두에 뒀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전원 합의체로 이 사안을 다루겠다고 대법원이 했을 때부터 상당히 우려를 제기하셨던 분이 바로 이전 판사신데요. 네. 뭐 그 당시에 했던 우려가 사실이 된 건가요? 예,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전화합의체 판결로. 네. 근데 그거는 피해 갔어요. 아마 그동안에 얘기를 떠나서라도 많은 봉급생활자분들께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건 옳지 않다. 네. 하니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못 받게 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결국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그 결론은 수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물론 이런 판결 때문에 여러 회사가 앞으로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죠. 그런 회사들이 다수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대기업은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근데 가장 위험한 쪽은 중소기업입니다. 사실은. 네. 이거 임금체불이나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소송으로 갔을 때 아니어도 된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봉급생활자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판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 출연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